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뉴로메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제 영상 뉴로메카 제가 한 12일 전에 한번 올렸었죠. 이때. 제가 이때 한번 뉴로메카를 12일 전에 올렸었는데 이때 아마 영상을 보시고 뉴로메카에 대한 부분들을 매수하신 분들이나 혹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또 대응했다면은 아마 지금 또 수익을 보고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조회수도 생각보다 좀 많이 터져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봤을 건데 만약에 뉴로메카를 좀 매수해서 수익을 보셨다면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뉴로메카가 끝이 났냐? 저는 사실 끝났다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옵션주 점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현재 주가와 밸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상방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하방 리스크, 그리고 네 번째는 핵심 모멘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세 가지만 꼭 부탁 좀 드릴게요. 조회수 대비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좀 많이 안 눌러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한 번씩만 여러분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서론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로봇 테마는 올라가고 있죠. 근데 뉴로메카는 개별 수급은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5월 12일 전일 기준으로 종가가 75,700원, 시가총액은 9,358억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은 뉴로메카를 일단은 순매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가격 자체가 로봇에 대한 본업의 숫자로 봐야 될지 아니면 피지컬 AI 쪽에 대한 옵션의 가격으로 봐야 될지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피지컬 AI 쪽이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하지만 로봇 본업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일단은 일정을 먼저 체크를 하면 되겠죠. 지금 회사가 4월 24일에 약 1,500억 원의 유상증자랑 한 주당 0.5주의 무상증자를 동시에 결정을 했어요. 이때. 자, 그리고 유상 신주가 298만 2,109주죠. 그리고 예정 발행가가 5만 3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5월 8일에도 보시는 것처럼 100억에 단기 차익까지 붙었어요. 자, 그럼에도 시장이 왜 자꾸 뉴로메카를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지 거기에 궁금증도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말 그대로 돈이 부족해서 빌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에 피지컬 AI 허브를 짓는 회사로 지금 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다만 성장 자금이라든지 오버행은 동시에 온다라는 점, 이거는 사실 뉴로메카가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캐파에 대한 부분들 확대가 회사의 재평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 역시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에 대한 큰 그림은 여전히 살아있냐? 저는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살아있다라고 보겠죠. 일단은 우리가 IFR, 즉 국제 로봇 연맹에 대한 2025년도 세계 로봇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은 2024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가 3600대로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이게 약간 3% 정도 감소는 했지만 2019년 이후에는 연 3만 1000대 안팎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표준 로봇팔만 팔아서는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국제로봇연맹의 서비스 로봇 자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전문 서비스 로봇 판매가 약 20만 대,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보유 대수가 31%, 그리고 물류 서비스용 로봇이 42%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돈의 방향이 하드웨어, 즉 일회성 판매에서 이제는 운영이라든지 구독, 이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도 전력 2026 보고서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연평균 3.6%까지 늘면서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냉방, 데이터 센터가 동인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수익 구조는 하드웨어 판매에서 운영 구독 데이터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거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뉴로메카가 실제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지 그걸 놓고 봤을 때는 2025년도 매출이 189억입니다. 근데 영업손실은 148억 정도가 나왔어요. 순손실이 219억이죠. 그럼 말 그대로 매출은 전년 대비 25%가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PER도 적자라서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느로메카를 흑자 로봇처럼만 보면은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아직 가격을 매기는 것은 과거 실적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산업용 휴머노이드 산업 안전 인증과 하반기 현장 판매 그리고 포항에 대한 증설 이후 매출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붙어질 수 있냐 그걸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도 2월 24일에 이 에이르에서 개발 리소스를 집중을 하고 상반기 내 산업안전 인증을 목표로 한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4월 달에 심토스 2026에서도 팔레타이징이랑 머신 텐딩 그리고 옵티3랑 옵티5 용접 그리고 내재화 액추에이터까지 같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연은 단순히 매출은 아니기는 하지만 뭘 주는 거죠? 하반기 매출 인식의 선행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게 결국 기대감을 형성을 시키는 거죠. 지금은 사실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이 조금 더 베팅이 크게 들어와 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대감만 꺾이지 않는다면 뉴로메카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상승 드라이브는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본업의 방향은 지금 로봇 한 대 판매보다도 현장에 대한 자동화 패키지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매출 구성도 식음료 쪽이 지금 38%, 스마트팜이 30%, 제조가 20%가 중심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협동 로봇을 그냥 파는 가게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공장 자동화용 주방이랑 요리사 그리고 레시피 데이터를 함께 빌려주는 플랫폼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박종원 대표도 2월 인터뷰에서 이 로볼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6월부터 가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40억 원대, 수익은 50%를 내고 있고 올해 매출 목표를 90억 원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입니다. 말 그대로 완제품 판매보다 플랫폼에 대한 바운더리랑 시스템 하우스 쪽에서 마진 구조가 말 그대로 바뀌어야 밸류가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피어랑 비교를 해서 보면요. 확실하게 냉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두산 로보티스가 올해 1분기 매출이 153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1분기. 그 영업손실이 121억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2025년도 매출이 341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손실이 24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자는 좀 줄기는 했죠. 그리고 야스카 같은 경우가 2025년도 실적 자료 기준으로 로보티스 부분의 매출이 2,470억 엔, 그리고 영업이익은 204억 엔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 즉 OPM은 8.3%가 나왔어요. 그러면 느로메카는 영업이익률이 사실상 78.4%입니다. 마이너스. 그럼 이 수치를 붙여보면은 사실 그림은 달라지죠. 뉴로메카의 문제는 말 그대로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규모나 믹스, 부품의 내재화로 손실률을 앞으로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냐 그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걸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저는 아직 뉴로메카를 안 보고 있는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유상증자 1,500억 원 그리고 2025년도 매출이 189억 이것을 약간 나눠서 놓고 보면요. 약 한 7.9배 정도가 나와요. 그럼 유상신주랑 무상신주를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1,065만 주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 의결권 주식수의 약 86.2% 정도의 규모에 달하는 수치예요. 그러면 성장 자금으로만 보면은 결국에는 공격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수급으로 보면은 무겁다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6월 10일에 1차 발행가, 그리고 6월 12일에 권리락, 7월 16일에 최종 발행가, 8월 14일에는 유상 신주 상장이 단기 주가의 체크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결국 증자 청약이 안정적으로 끝나고요. 산업안정 인증이랑 하반기 초도 매출이 숫자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뉴로메카가 정말 구조적인 반등 신호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반대로 실권주 부담이나 매출 지연이 나오게 되면은 현재 PSR이 49배이다 보니까 이게 살짝 흔들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도 1년 이상으로 2027년 중국의 합작 법인이랑 라인업 확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긴 호흡으로 본다면 뉴로메카는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정식 목표가 컨센서스는 아직
약하죠. 그래서 제 계산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9,358억 원, 그리고 2025년도 매출이 189억. 이걸 나누게 되면은 PSR은 약 49.4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적자 로봇주에 가감하게 PSR 30배에서 40배를 허용을 해도요. 현 시총을 방어를 시키려면은 연매출이 아무리 못해도 234억에서 312억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전년 대비 최소 24%에서 65%의 매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숫자예요. 결국 이 숫자가 나온다 하게 되면은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겠죠. 말 그대로 뉴로메카는 여러분들 싼 주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싼 주식은 아니죠. 매출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다만 하반기 매출 전환을 미리 산 고밸류 옵션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말 그대로 유중 이후에 자금이 포항 허브 QDD 액추에이터와 현장 자동화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시나리오는 분명히 바뀌겠죠. 다만 산업안정 인증 이후에 산업 현장에 대한 매출이 실제 숫자로 찍힌다? 그때는 시장이 뉴로메카를 다시 위로 계산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로메카를 지금 저점에서 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홀딩을 유지를 해보셔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아직 꺾이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기대감이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 부응만 시켜준다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잖아요. 무거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인 수급에도 언제든 주가의 급등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뉴로메카는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 준비를 했고요. 제 인사이트 부분들이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적인 투자 판단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시고요.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나 혹은 섹터가 있다면요.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체크를 통해서 추후에 또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